자, 이제 45일차 수업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어제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회원가입부터 시작을 해볼 거예요. 먼저 테이블을 좀 만들어 볼까요? 우리 어차피 DB가 당연히 필요한 걸 이제 알기 때문에 테이블을 만드는 쿼리는 JSP AM에서 썼던 거 좀 가져다가 약간만 수정해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컬럼이 좀 추가된 게 많으니까. 멤버 하나 가져와 놓고 아이디 쓸 거고 RG 데이트, 업데이트 데이트, 아이디 패스워드 여기까지 다 그냥 쓸 거니까 그냥 두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닉네임이라는 컬럼, 얘는 그리고 셀 홈넘이라고 하는 컬럼, 그리고 하나가 이메일이었죠. 자, 제가 소개해드린 거는 딱 요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조정을 좀 해볼까요? 크기도 이름은 20 정도면 충분하고, 닉네임도 요 정도면, 얘도 20,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얘도 뭐 그렇게 길 필요는 없긴 한데 얘도 20, 이메일은 조금 더 길어야 되니까 50, 패스워드는 암호화가 걸릴 가능성을 생각해서 100, 아이디도 한 20 정도? 이 정도면은 보통 충분해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고 좀 몇 가지 더 컬럼을 추가할 거예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는 이거밖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저는 몇 가지를 좀 더 추가를 할 거다 했었죠.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커밋하면 그거 가져가서 적용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저는 이런 걸 좀 해볼 겁니다. 어스레벨이라고 하는 컬럼을 또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얘는 어떤 역할을 할 거냐면 자, 여러분들이 어떠한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이런 네이버라고 하는 게시판, 이런 그 사이트를 만들었다 라고 하면 얘보다는 이쪽이 낫겠다, 이걸로 들어가서 말씀드리죠. 자, 내가 만약 이런 카페를 만들었어요. 이런 카페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사람인데 일반 사용자가 볼 수 있는 화면과 관리자가 볼 수 있는 화면은 달라야겠죠. 그죠? 그래서 어스레벨이라고 하는 컬럼을 하나 두고 관리자를 나타내 줄 거예요. 관리자랑 일반 사용자를 좀 분리시켜 줄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무에서는 뭐 컬럼명들이야 짓기 나름이니까 그냥 상관이 없는데, 방식이 좀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그냥 뭐랄까, 실무에서는 유저라고 하는 실제 사용자들의 정보를 담아놓는 테이블에도 그 한 테이블이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부서라던가 아니면은 뭐 부서 말고 뭐가 있지? 부서라,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부서가 있고, 아무튼 그런 부서 같은 게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이런 정보들을 보통 다 코드로 만들어 놔요. 그래서 그 코드 테이블을 조인해서 이 사람의 필요한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보여주거나 이런 식으로 보통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관리자, 일반 사용자 이런 것들도 같이 처리가 돼요.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테이블 분리를 많이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멤버 테이블 자체한테 이런 값들을 넣어 놓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다만 이제 실제 운영되는 게시판에 뭐 유저 테이블, 멤버 테이블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필요한 정보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가입할 때 입력하는 그런 정보들 말고도 부가적으로 입력이 돼야 되는 그런 정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뭔가 간단하게 회원가입 기능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도 우리가 DB를 생각보다 좀 뭐랄까, 좀 깊게 고민을 해보고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이제 DB 설계를 하는 기획 단계에서 어느 정도 틀을 짜주고요. 그리고 그걸 개발자가 가져다가 쓰다가 그 설계서에 나온 대로 만들어서 쓰다가 이제 필요한 경우에 또 회의를 통해 이런 컬럼을 추가하기도 하고 저런 컬럼을 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보통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좀 간단하게 할 거니까 이거 어스레벨 컬럼 하나 만들 거고요. 얘는 숫자로서 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트를 넣어도 돼요.
근데 숫자로 표시할 그 숫자의 그 크기가 상당히 작아요. 그래서 인트로 그냥 해도 되는데 좀 더 작은 인트를 쓸 겁니다. 스몰 인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뭐 써도 되고 그냥 인트로 만들어도 되고 큰 상관은 없어요. 그냥 얘가 이 데이터 타입은 인트보다 더 작은 범위의 숫자들을 담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정수형을 다룰 수 있는 타입인데 크기가 좀 다르다. 그리고 이거 말고 더 작은 게 하나 더 있어요. 타이니 인트라고 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 타이니 인트, 스몰 인트, 인트, 뭐 빅 인트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있습니다. 이것들은 뭐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쓸 수 있는 데이터 타입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찾아보시면서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저는 여기에는 스몰 인트 쓸 거고 얘는 음수 안 넣을 거니까 언사인드, 그리고 낱날, 그리고 디폴트라고 하는 걸 하나 써주겠습니다. 디폴트 저희 DB 할 때 했었나요? 아예 안 했었나요? 얘는 어떤 속성이냐면 이 디폴트라는 속성을 쓰고 뒤에다가 이런 값을 넣었다. 그러면 이 테이블 컬럼이 추가가 될 때, 이 테이블에 데이터가 추가될 때 얘가 낱널이잖아요. 낱널이기 때문에 데이터 값을 지정하지 않고 강제로 추가를 해버리면 얘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요? 네, 숫자 타입이니까 0 들어가겠죠. 근데 이 디폴트를 정해놨다. 그러면 내가 정해놓은 값으로 들어가요. 따로 안 넣어주면. 그게 디폴트예요. 기본값을 설정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그냥 3으로 하죠. 그리고 커멘트라고 하는 속성도 하나 쓸게요. 이 커멘트 같은 경우는 주석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설명, 부가적인 추가 설명을 달 수 있는 그런 속성이에요. 그래서 얘를 왜 달아놓냐면 이제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같이 같은 화면을 바라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업무를 진행할 때는 내가 어떤 컬럼을 만들었을 때 이 컬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옆 사람은 모르겠죠. 그래서 이게 좀 의미를 설명이 필요한 컬럼이다. 뭐 일반적으로 그냥 아이디나 아리세이트나 이런 것들은 그냥 얘만 봐도 의미 파악이 거의 확실한데 어스레벨 같은 경우도 얘도 뭐 의미는 확실해요. 뭐 권한에 대한 내용이겠지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권한을 어떤 식으로 다룰 건지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모르죠. 내가 예를 들어 일반 사용자한테 0번을 줄지 1번을 줄지 2번을 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커멘트를 달 때 보통 씁니다. 좀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컬럼일 때 이 커멘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달아줄게요. 이렇게 제가 적어놓으면은 지나가던 귀여운 강아지가 봐도 3은 일반 사용자고 7은 관리자겠죠. 이걸 보고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설명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협업하는 관계 속에서 큰 문제 없이, 그러니까 이거 하나 때문에 옆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 저기 이거 컬럼 뭐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컬럼 그래서 일반 사용자 몇 번으로 할 거예요? 이런 거 물어보면 서로 일하는 시간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 낭비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은 그 질문을 하기 위해 나한테 오는 것 자체가 낭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설명 같은 거는 이렇게 커멘트로 달아놓으면 좋다. 그리고 좀 까다로운 회사들은요 모든 컬럼에 커멘트를 달라고 해요. 좀 귀찮긴 한데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설계서가 변경이 될 때도 문서를 작성할 때도 편하고요. 여러가지 이점들은 있어요. 근데 개발자가 이 테이블을 만들 때 되게 귀찮겠죠. 그런 건 있는데 뭐 그거야 이제 환경에 따라 다른 거니까. 자, 이런 컬럼 하나 만들 거고 또 컬럼을 좀 몇 개 추가할 거예요. 이번에 밑에다가 DL 스테이터스라고 하나 만들 겁니다. DL 스테이터스. 얘는 의미로 봤을 때 뭐 같아요? 어떤 상태 같죠? 어떤 상태일까요? 얘는 삭제 여부예요. 삭제 여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탈퇴했냐 탈퇴 안 했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을 거예요. 이런 걸 왜 만들어 놓냐면
여러분들 이제 어떤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했고 사용을 하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얘를 탈퇴하려고 해요. 만약에 네이버예요. 제가 회원 탈퇴를 해요. 그럼 뭐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받고 회원 탈퇴를 하겠죠? 자, 제가 탈퇴를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자마자 제 정보는 싹 지워질까요? 그렇지 않겠죠. 옛날에는 실제로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좀 먼 옛날에. 근데 그렇게 했더니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사용자들이 탈퇴를 해놓고 분명히 이제 꼼꼼하게 확인하고 지워라, 복구 안 된다 라는 안내 문구를 띄워줬고, 사용자들이 실제로 그걸 보고 본인이 직접 확인 버튼을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센터로 문의가 오는 거예요. 아, 엄청 중요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 이거 살려줘요. 그럼 얘네가 어떻게 살려줘요, 이거를? 그렇죠? 이미 딜리트가 돼버린 데이터는 복구가 안 돼요. 물론 데이터베이스 안에도 롤백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긴 한데 그 탈퇴 시점으로 롤백을 시켜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만약에 지금 1시 21분인데 21분 30초에 지우고 31초에 전화해서 35초에 고객센터 그 상담 직원한테 말을 했대요. 이래도 못 살려요. 왜냐면 그 몇 초 사이 동안 다른 사용자들이 데이터베이스에 뭐 인설트가 되거나 뭐 삭제가 되거나 수정되거나 하는 일들이 있을 거니까. 이걸 롤백 시킨다라는 건 우리가 그 사람이 원하는 시점으로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이 롤백이 이렇게 한 번에 많이 건너뛰게 되지 않는 것도 있고, 된다고 하더라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는 거니까. 내가 만약 이 사람 하나 살리고자 롤백을 시켜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 피해를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는 함부로 지우면 안 된다.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인데, 회원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실제로 바로바로 지웠다가 이런 문제들이 자꾸 쌓이니까 이제 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 화가 난 거죠. 이런 멍청이들, 내가 그렇게 안내를 했는데 잘 읽어보고 꼼꼼하게 백업을 해놓든지 왜 이래가지고 자꾸 우리를 귀찮게 하는 거야. 해서 얘네들이 한 가지 방안을 마련해낸 게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회원의 데이터를 바로 안 지웁니다. 여러분들 회원 탈퇴할 때 이런 안내 메시지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뭐 복구를 원하시면 30일 이내에 복구를 하셔야 정상 복구가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메시지들을 띄울 수 있는 게 다 이런 컬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를 어떤 식으로 쓸 거냐. 탈퇴하기 전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 0번을 넣어 놓을 거고요. 만약에 탈퇴를 했다, 그럼 1번을 넣어 놓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뭐 회원 리스트를 봐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탈퇴된 회원은 안 보여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건 골라서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그게 가능한데, 만약에 이 사람을 다시 정상 유저로 돌리고 싶다, 그러면 1로 만들어놨던 이 델 스테이터스의 값을 0으로 돌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데이터가 삭제되게끔 하는 거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간단한 쿼리로는 좀 어렵고, 좀 디테일하게 어떠한 로직을 하나 만들어 놔서 얘가 이제 시간을 체크하고 이 상태가 변한 시간을 체크했다가 변했을 때 그 값으로 이제 돌려주는, 혹은 아예 지워버리는, 이런 식으로 보통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얘한테는 tiny int라고 하는 타입을 써볼 거고요. 이거 다 인트로 해도 되는 거예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이것도 써보는 겁니다. 경험. 얘도 언사인드, 음수 안 넣을 거니까 얘도 낱널, 얘도 디폴트 하나 넣어주죠. 얘는 0으로 넣을 거예요. 사실 여기 디폴트 0은 이제 인트 타입인 상황에서 디폴트 0은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어차피 0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알아서 넣어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낱널인데 데이터가 안 들어와서 얘가 억지로라도 0을 세팅하는 거죠. 이런 상황은 많이 안 놓는 게 좋아요. 우리가 제약을 꼼꼼하게 걸어주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디폴트 0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얘도 커멘트 하나 달아주겠습니다. 탈퇴 여부, 탈퇴 전 얘를 0으로 할 거고, 탈퇴 후 얘를 1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컬럼을 더 추가할 거예요. 잠시만요. 한 가지 컬럼을 더 추가할 건데, 제가 아까 이거 델 스테이터스 설명드리다가 나왔던 얘가 변경된 날짜를 우리는 체크해 놔야 돼요. 그래야 뭐 유효를 얼만큼 둘 것인지 우리가 정하고 그 유효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을 테니까.
얘를 del date라고 하나 넣겠습니다. 타입은 date time으로 놓을 거고요. 얘도 코멘트만 하나 달아 놓죠. 실패 날짜. 자,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낱널이나 디폴트 같은 거 세팅 안 했죠. 얘는 왜 안 했을까요? 실제로 탈퇴하기 전까지는 데이터가 들어있으면 안 되는 애잖아요. 얘는 탈퇴를 했을 때의 날짜를 기록하기 위한 애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널 들어있다가 낱널을 안 하면 값 안 넣어주면 그냥 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널 들어가 있다가 실제로 어떤 사용자가 탈퇴하기를 해서 이 델 스테이터스의 상태가 변했다 라고 하면 그때 now를 통해 현재 날짜와 시간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낱널이나 디폴트를 따로 설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멤버 테이블을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멤버 테스트 데이터도 좀 만들어서 넣어 볼까요? 아이디는 안 넣어도 되고 REG 데이트 now, 업데이트 데이트 now.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좀 갖다 놓고 그냥 바꾸죠.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패스워드 필요 없고. 자, 근데 이런 거 할 때 지금 보시면은 백틱이 있고 없고 필요한 게 있고 필요 없는 게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 귀찮으면 백틱 다 붙여도 돼요. 백틱이 붙어야 되는데 안 붙은 걸로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안 붙어도 되는 애한테 붙였다고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그래서 귀찮으면 그냥 다 붙여버려도 상관없습니다. 네임, 닉네임. 잘라내기를 할 걸 그랬네요. 남아있네. 자, 어스 레벨은 스몰 인트니까 일단 관리자를 하나 추가해볼까요? 그리고 네임, 얘는 관리자라고 넣어줘야겠죠? 닉네임, 이것도 그냥 관리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셀폰넘, 얘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하나 넣어주고, 이메일은 실제로 존재하진 않겠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하나 넣어줄게요. 얘도 숫자니까 빼고, 얘는 안 넣어도 되고. 얘도 안 넣어도 되겠죠? 지금 델 데이트랑 델 스테이터스 안 넣은 이유는 얘는 어차피 디폴트 0이니까 들어갈 거고, 관리자도 어쨌든 탈퇴 후 상태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0으로 관리를 할 거니까 그냥 들어가면 되고, 얘는 애초에 널 들어가 있으면 되니까 따로 안 넣어도 되고요. 근데 어스 레벨은 디폴트가 있는데 제가 굳이 써준 이유는 얘 관리자로 만들 거니까 써준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추가하겠습니다. 로그인 아이디가 왜 제목이냐? 어드민, 그리고 얘는 테스트 1, 테스트 1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일반 유저를 만들 거기 때문에 어스 레벨 빼고, 그럼 알아서 3이 들어갈 거니까 네임에는 유저 1, 닉네임도 유저 1 이런 걸로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조금씩만 바꿔주고, 얘는 유저 1, 그냥 테스트 1 이런 식으로 하죠. 하나만 더 만들겠습니다. 테스트 2, 유저 2, 휴대폰 번호 바꿔주고 얘 2. 이렇게 해서 테이블 만들고 인서트 하는 것까지 하도록 할게요. 에러가 났네. 어디가 뭐가 빠졌나 보다. 네임,
어디 빠졌죠? 아, 여기 빠졌네요. 여기는 있죠? 네? 잠시만요. 셀렉트. 지금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한번 보고. 들어가긴 했구나. 그러면 얘 지워버릴게요, 일단. 게이체. 어딘가 제가 또 빠뜨린 게 있나봐요. 7 네임 닉네임 셀프넘 이메일 들어가. 그다음에 나우 들어갔고. 뭐가 빠졌지? 얘가 저번에 왜 이게 안 되지? 인코딩이? 뭐야, 되잖아. 뭐가 문제였을까요? 다 들어갔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세미콜론도 다 찍었는데? 응? 됐네? 뭐지? 아까 분명히 2 에러가 나지 않았었나요? 일단은 뭐 이해했어요. 처음에 이거 빠져서 얘 에러 나고 얘네 둘이 들어갔어요, 데이터가. 그리고 제가 3개 또 했죠. 그니까 이거 하나 들어가고 얘네 둘 에러 난 거예요. 왜 에러 났을까요? 네, 아이디에 유니크 걸려 있어요, 우리 테이블에. 근데 아이디 똑같은 거 또 넣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한 거네. 이해했습니다. 자, 어쨌든 테스트 데이터까지 만들었고, 이제 한번 코드에서 직접 좀 건드려 볼까요? 일단 저는 유저 아티클 컨트롤러 복사해서 유저 멤버 컨트롤러 하나 만들어 줄게요. 얘 열어줄 거고, 이제 좀 수정을 쭉 해줘야겠죠? 메서드 같은 것도 나머지는 다 지우고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자, 아티클 서비스가 아니라 멤버 서비스. 그리고 얘를 의존성을 주입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바꿔줘야겠죠? 유저의 멤버에 얘는 두 조인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턴 타임 역시 멤버 만들어줘야 될 거고, 이것도 멤버 서비스에 두 조인을 해라 라는 식으로 넘어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얘도 마찬가지죠. get last insert id, 이것도 멤버 쪽도 필요하겠죠. 그래야 실제로 가입한 그 회원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인설트는 리턴 타입이 없잖아요. 따로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줘야 우리가 원하는 거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get member by id 라고 해주고요. 그럼 문구들은 다 수정을 한 것 같네요. 이거 파라미터만 좀 신경을 써서 건드려주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얘는 빼놓고. 자, 그럼 서비스, 레파지토리 이런 거 순서대로 쭉쭉 만들어 나가면 되겠죠? 서비스는 아티클 서비스 복사해서 멤버 서비스 하나 만들어 줄 거고, 여기 안에서 이렇게 2개 빼고 다 지워줄게요. 이 2개는 어차피 쓸 거였으니까 그냥 냅두면 되는 거고, 멤버 레파지토리 얘가 이름이 두 조인이었죠. 그리고 맥에멘스는 일단 지금 빼져 있는 상태.
그러면 이제 레파지토리 또 하나 복사해서 멤버 레파지토리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인터페이스 이거 2개 빼고 다 지워버리는데 이것도 일단은 빼놓을게요. 임포트 정리 한번 해주고, 이렇게 복사를 해서 썼을 때 이점이 뭘까요? 그러니까 따로 만들지 않고. 해먹는 거에 좀 저희 그쵸. 네. 기본적으로 세팅돼야 되는 이런 매퍼 어노테이션이라던가 서비스, 그리고 이런 의존성, 이런 것들을 아예 그냥 새로 파일을 만들어서 백지부터 써내려간다고 하면 분명히 어디선가 실수를 하게 돼요. 저도 실제로 엄청 많이 했어요. 컨트롤러인데 뭐 리퀘스트 매핑을 안 달아 놓는다거나 아니면 애초에 이 컨트롤러 태그를 어노테이션을 안 단다거나, 생각보다 이런 실수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게 꼼꼼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아예 새로 파일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뭐 물론 나쁘진 않지만 저는 복사를 주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이런 기본적인 거에서 미스가 잘 안 나요. 대신에 복사를 하면 단점이, 기본적인 건 미스가 안 나는데 실제로 사용해야 되는 거에서 한두 개씩 안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 있죠. 여기서 빼먹는 게 생겨서 하다가 에러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둘 중에 뭐가 됐던 에러를 잘 찾고 해결만 하면 되긴 하는데, 저는 얘네를 찾는 게 더 쉬워요. 왜냐면 얘네는 보통 빨간 줄이 안 사라질 거니까.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을 돌려봤을 때, 실행해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게 왜 나와? 이러면 거기로 돌아가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애초에 이게 안 돼서 에러가 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코드상의 문제가 있어서 에러가 난다, 내가 만든 로직이 문제가 생겨서 에러가 난다 랑은 좀 다른 느낌으로 에러가 나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면 찾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본인이 진짜 꼼꼼하게 잘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고, 취향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걸 더 선호하는 것 뿐이에요. 멤버, 얘는 이걸로 해봤으니까 멤버는 그냥 얘로 하나 써볼까요? 하나씩 써보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만들어지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애들은 그때 가서 결정해서 써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름도 바꿔야겠네. 자, 이렇게 좀 변화를 줬어요. 그래서 서로 임포트가 다 안 되어 있으니까 임포트를 해줘야겠죠. 지금 보면 이거 멤버 임포트 하라고 하는데 이거 임포트 하면 안 됩니다. 멤버는 우리 아직 안 만들었어요. 둘 다 아니에요. 우리 거는 멤버부터 만들죠. 아티클 복사해서 뭐야, 아티클 하나 복사해서 이름을 멤버라고 지을게요. 그리고 얘는 이제 필요한 컬럼들을 좀 넣어주면 되겠죠? 참, 이거 DB에 있는 거 업데이트 한번 해주고, 얘는 그냥 쓰죠. 타이틀이 아니라 로그인 아이디, 그 다음에 로그인 패스워드, 그 다음에 네임, 닉네임, 그 다음에 셀, 폰, 그리고 또 뭐였지? 이메일. 그리고 중간에 하나가 끼죠? 어스레벨. 근데 어스레벨을 지금 당장 여기다 추가해줄 필요가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해주죠. 그냥 있는 거 다 해주죠. 우리가 실제로 쓰든 안 쓰든 일단 만들어주죠. 나중에 안 쓰면은 그때 가서 지워도 되는 거니까. 아니면은 안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가서 생각해도 되는 거고, 이건 뭐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다 만들어 놨죠, 우리가. 아이디, 패스워드, 어스레벨, 네임, 닉네임, 셀폰. 그리고 얘는 스트링이 아니라 정수죠. 그 다음에 얘도 벨 스테이터스. 그리고 얘는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이거 어차피 나중에 스트링으로 못 써서 타입 변환하긴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하죠. 일단은 스트링으로 해놓고, 지금까지는 스트링으로 쓰는 걸 우리가 해봤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멤버 있으니까 임포트 다시 해주고요. 우리가 만든 VO에 있는 멤버 잘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메서드 없으니까, 아, 이것도 하나 있었어야 되는구나. 괜히 지웠네요. 만들어주면 되죠. 얘도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러면은 일단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은 다 만들었어요. 더 뭐 필요한 거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자, 이제 실제로 쿼리를 작성해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여기에서 도저히 파라미터 세팅. 자, 이거 빼먹을 뻔했네요. 이걸 해놓고 만들어야 편하죠. 우리가 넣어줘야 될 게 로그인 아이디부터. 이거는 그냥 써야겠네. 스트링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패스워드. 그다음에 네임. 그다음에 닉네임. 그다음에 셀 폰 넘. 그다음에 이메일. 지금 당장 여기에 우리가 그 어스 레벨이나 델 스테이터스 이런 것들은 따로 넣어줄 필요가 없겠죠. 그거는 회원 가입할 때 회원들이 직접 넣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걸 하려고 우리가 이제 디폴트 값을 따로 지정을 해준 거고, 그죠? 요만큼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이거 아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맞네요. 자, 그러면 이만큼을 다 넘겨줘야겠죠? 두 조인 할 때. 이렇게 만들어주고, 얘는 change parameter 다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결국 또 그대로 넘겨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쓸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진짜로 쿼리를 한번 써봅시다. 여기다가 우리 인설트 할 거죠? 인설트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딱 봐도 장문이에요. 길어져야 되죠. 그러면 싹다운패 3개. 그래서 공간 열어준 다음에 여기다가 실제로 우리가 적을 쿼리를 넣어주면 되는데, 굳이 타이핑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유저 가입할 때 쓴 테스트 인설트가 있으니까 이거 가져와 놓고,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멤버에 이런 부분들만 우리가 파라미터로 다 세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샵 중괄호 로그인 아이디 복사해서 로그인 패스워드, 그 다음에 네임, 그 다음에 닉네임. 이런 거 할 때도 내가 오타를 좀 자주 내는 사람이다 그러면 꼭 이렇게 붙여넣기 하세요. 그러면 오타 낼 일이 없잖아요. 오타가 났더라도 여기 있는 걸 그대로 가져다 썼기 때문에 실행에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여기선 이메일인데 여기서는, 제가 이거 저번에 한번 진짜로 했던 실수인데 앞에서 이렇게 넘긴 거예요. 이 컨트롤러 안에서 오타를 내가지고. 근데 이거를 못 찾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다가 여기까지 와서 얘도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왜 안 돼? 빨간 줄이 안 나야 되거든요. 안 났어요. 왜 뭐가 문제지? 하고 찾아봤는데 요 중간에 넘어올 때 꼬인 거예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도 오타를 상당히 많이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뭐가 빠졌는지 한번 보죠. 이 멤버에 인설트를 할 건데 now 들어갈 거고, 아이디, 패스워드, 네임, 닉네임, 셀폰, 이메일 다 들어간 것 같네요. 그죠?
이러면 끝. 근데 실제로 이 doJoin이라는 명령어에 파라미터 세팅해서 날려주면 얘네 다 세팅돼가지고 퀄이 날라갈 거니까 문제 없겠죠? 근데 이제 이것까지 해줘야겠죠. select. 얘는 그냥 간단한 거니까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select last insert id. 그러니까 여기 없네. 여기도 하나 넣어놓을게요. select last. 우리 db.txt에도 관리를 할 때 같이 하나 들어있으면 좋은 거니까. 자, 다 됐지?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고, 얘가 날라가면 알아서 int 리턴에 올 거고요. get member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select. 얘도 그냥 이걸로 하자. select 별 from member. 근데 여기 백틱 넣어주고 그 다음에 뭐 들어가야 돼요? where id는 id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현재 그 회원 번호로 회원을 조회해 오는 허리문인 거니까. 자, 여기까지 만들었을 때 이제 실제로 서버를 작동시켜서 내가 doJoin에다가 파라미터 세팅 다 해주면 값이 잘 들어가면 되겠죠? 이거 말고 이걸로 합시다. localhost 8081에 우리가 usr member doJoin 할 건데 쓸 게 많아요. 여기서도 오타를 주의해야 돼요. 잘 봐야 됩니다. 로그인 아이디는 뭘로 할까? 테스트 아까 2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3. 그리고 여기 패스워드 얘도 테스트 3. 그 다음에 네임 얘는 유저 3. 그 다음에 닉네임 유저 3. 셀 폰 넌 얘는 이렇게 이메일이 하나가 빠져 있네요. 얘는 테스트 3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데이터는 일단 다 세팅을 했고요. 여기서 엔터를 쳤을 때 안되네요. 왜 안될까요? 파라미터 매핑 프로퍼티 이메일 값이 널 값이요? 아니요, 이건 널 문제는 아닌데 빠뜨린 게 없어요. 뭐가 빠졌나요? 아이디, 패스워드, 네임, 닉네임, 셀폰, 이메일 다 썼는데? 두 애들랑 써주는 거 아니에요? 두 애드라고요? 멤버 두 애들 멤버 두 조인인데? 이태 얘야? 아, 얘는 메서드명이라 크게 상관은 없어요. 얘를 맞출 필요는 맞추면 좋은 건데 안 맞춰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문제는 아닐 거고. 찾아보죠. 파라미터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 이거는 잠시만요. 어허. 자,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보죠.
방금 우리가 하려고 했던 주소를 가져와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아, 얘 다 치환됐구나 이미. 네임에 유저 3 테스트 3 테스트 3 유저 3 닉네임 유저 3 셀폰 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자 보겠습니다. 네. 휴대폰 놈에 이거 뭐예요? 이거 뭐죠? 얘 왜 있죠? 너의 정체가 뭐니? 이 친구가 문제였나 보네요. 오호. 다시 인설트가 됐는지 안 됐겠죠? 당연히. 다시 엔터 치면 됐네요. 이 폴더업 하나는 어디서 나온 친구일까요? 분명히 다 복사를 갖고 왔는데 얘를 우리가 여기서 복사해 갖고 와서 얘를 빼먹었나 보네요. 제가 지우는 거를. 자, 어쨌든 가입이 잘 되는 거를 지금 확인을 했어요. 그럼 4번 회원이 만들어졌고 얘를 조회를 해봤을 때 4번 회원 잘 들어가 있죠. 일단 기본적인 회원 가입은 이렇게 다 만들었고요.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죠. 지금 당장 이것만 해도 안 돼요. 제가 지금 방금 뭐 했어요? 파라미터에서 로그인 아이디 빼버렸죠. 당장 이것만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파라미터를 다 받아서 얘가 세팅을 해야만 하는데 여기에 널이 세팅이 될 거고, 널이 세팅이 되면 낱널인 컬럼인데 데이터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에러가 나버리는 상황인데 이제 널 처리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입할 때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는 화면단 없이 그냥 바로 요청해서 넘겨버리고 있으니까 비밀번호 체크까지는 아직은 좀 못하겠지만 그냥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널 체크, 이 널 체크를 보통 유효성 검사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유효성 검사 플러스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 그 기능 얘네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